저는 돈독이 오른 자들 얘기예요. 돈독이 올랐어. 돈을 잘 버는 것과 돈독이 오른 건 달라요. 돈독이 오르면요. 불법이든 뭐든 돈을 버는 걸 돈독이 올랐다 그러는. 자, 백경남부터 한번 가볼게요. 재밌어요, 여러분. 나가시기만 해봐. 그 있잖아요. 저 카톡 방에다가 가두는 거 있죠. 카톡 감옥. 못 나가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재밌는 얘기했는데 나가면 감옥. 백경란이 3,332주를 보유했던 회사가 있어요. 어딘지 알려드릴게. 그 회사가 식약청 단독 사업을 진행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개돼지입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백경란 보유 주식을 먼저 볼게요. B사 S사라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드러났고, 근데 아까 제가 3,332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S사라고 불리는 것이 신데카 바이오. 근데 이 3,332주 가진 이 S사 신데카 바이오가 식약처의 사업을 단독 진행을 하는 상태가 벌어졌어요, 지금. 신데카 바이오 지금 주식 현황이 돼요. 그래서 계속 팔라고 하니까 백경란이 이것 때문에 얼마 벌었더라? 2,200만 원. 네. 이걸 그대로 뒀으면 거의 2억, 3억 갔을 그 정도 주식이거든요. 팔라고 해서 그 정도밖에 못 벌었는데 그만큼밖에 못 벌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그 문제점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질병청장이 되기 전 2016년에 이 회사 주식 신데카 이 주식을 3,332주를 샀어요. 근데 질병청장이 된 이후에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이 주식을. 근데 질병관리청이라고 하는 것이 제약, 바이오 관련 개발과 사용 계획 등을 총괄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뭐 다 아는 이야기고. 근데 백경란이 질병청장이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간 자문위원으로 80여 차례나 질병청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관계자였단 말이에요. 질병청장이 당장 중요한 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질병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특수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데카 바이오 S사가 400억 원대 국책 사업에 다른 5개 기업과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거 이번에. 그럼 뭐 누가 봐도 미뤄졌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데카 바이오를 이게 지금 오늘은 4%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셨던 그래프는 어제 그래프인데 어저께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오늘 지금 종목 토론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오히려 백경란 때문에 누르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이 신데카가 식약처와 단독으로 임상시험 모델을 만드는 사업도 따냅니다. 지금. 이거를 아니 이렇게 보는 거죠. 백경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보다는 백경란 같은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밀어줬느냐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정말로 매매를 하긴 했을까가 더 궁금합니다. 어떻게? 아니 다른 사람 차명으로 보호할 수 있죠. 그거는.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고. 더 많이 갖고 충분히 있을 수도 가능하죠. 있죠.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거 뭐 한두 번 봅니까? 바로 다음 이야기에 나와. 그렇죠. 바로 뒤에도 나오잖아요. 질병청장이 국가사업업체의 주식을 보유해서 지금 17%가 오른 상태. 17%가 오른 상태. 공직자윤리법 한번 볼까요? 공직자윤리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천만 원 이상 주식 직무 관련성이 판단되면 2개월 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된다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백경란 이걸 안 팔려고 계속 버텼거든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바이오 회사 주식인데. 근데 그 회사들이 지금 국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저걸 안 팔았는데도 질병청이 안 쳤다는 게 또 웃기고요. 백경란의 지금 재산은 현직 재산 상위 10위 안에 듭니다. 61억 5천만 원. 소박하네. 우리 건희 누나에 비하면 뭐 소박한 재산이죠. 근데 백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정도의 바이오 회사에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냥 주식을 샀을까요? 저는 질문을 거기서부터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질병 관리에 대해서 자문위원으로 출석을 하고 이쪽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리고 이런 주식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만 산 사이라고 봐야 될까? 저는 거기서부터 질문을 조금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매매를 했다면 과연 누구한테 매매를 했는가?
얼마의 매매를 했는가 저는 그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렇거든.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청렴도 해야 되는데 한국에 무슨 보수라고 하는 자들한테 둘 다 기이하기는 좀 그렇고 좀 부패했더라도 능력이라도 있던가 이명박이처럼 그들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백경란은 엄청 무능한데 돈 버는 거에서 나 돈독이 오르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 직무 관련성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 주식을 파는데 지금 이것만 있을 것 같으세요? 어찌 됐건 돈 되는 사업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게 주식을 갖고 있죠. 이미 이게 돈 되는 걸 알게 됐고 일반 제약회사가요 국가랑 사업을 할 정도 되면은 주식이 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 정도 미뤄졌으면 생각보다 3,000주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생각보다 이득이 너무 작아요. 2천만 원 정도밖에 이익 실현이 안 됐으면 저는 이거는 백경란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 받는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 제가 저희가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정경심 교수님 그때 당시에 가로등 사업 기억나세요? 맞아요. 거기에 뭐 주식 보유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나마도 그때 당시에 그 공직자 재산 등록하면서 등록도 하고 백지 신탁을 했던가 아무튼 그 처리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가로등 1,600 몇 개? 그거 구입했다고 이 직무 관련성 이익 어쩌고 저쩌고 난리 하던 그 기레기 새끼들 다 어디서 뭐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직종 중에 가장 로비를 잘하는 직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약회사예요. 그쵸. 제약회사가 최고의 로비를 하는 그런 업체들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정보가 있어서 그걸 샀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정도의 레벨들은 있잖아요. 회사 사장급이 움직이는 그래 직접 만나게 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죠. 특수관계라고 보면 되죠. 그렇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돈독이 오른 자들 얘기고요. 두 번째가 김동조요. 싱크도 김. 이게 대통령실 재산 1위가 김동조예요. 근데 조세피 의혹이 있더라고. 탈세 의혹이 있더라고요. 이 김동조가 누군지 설명을 좀 해드리니 일단 잘 한번 볼까요? 자, 동조는 동기랑 또 비슷한 말 아닌가? 쉐어링? 싱크. 이거는 싱크요? 동조는 싱크에 동조. 가깝고. 뭐야? 그럼 동기화는 쉐어링이요. 네. 그래요. 김동조가 1등이야 이거. 대통령실 재산 1등. 124억. 동조. 강인선도 생각보다 많네요. 68억. 야, 얘네들 재산을 보고 이따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씨 무섭다. 얘네들 재산을 보고 있으면은 뭐랄까 저런 돈들은 어떻게 나는 거지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못 만져볼 돈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등한 이 친구가 김동조가 코바나 컨텐츠하고 또 연관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바나 컨텐츠에서 도슨트 알파벳으로는 DOCENT. 나도 도슨트가 뭔지 몰랐어. 이 동조가 아니면은. 코바나 콘텐츠에서 이런 거 한 거죠. 네, 전시회 때 사진 설명해주는 사람들, 그림 설명해주는 사람. 그 김동조가 했던 트윗을 한번 볼까요? 얘 대통령실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했던 트윗이에요. 김동조가. 줄리 루머를 퍼뜨리는 이들의 심리에는 이런 루머는 해명을 해도 해명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은 찌질한 일부 한국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윤석열이라면 격렬히 비판은 하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한다고 할 것이다. 무대응과 과잉 대응 대신. 오늘 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지금 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나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민주당이 망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박근혜 정권이 정확히 그런 식으로 망할 것으로 예상했고 내 예상은 적중했다. 만약 민주당이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망해야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아니,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지금 사실도 제대로 말을 못하게 지금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지금 음파 변조라는 기적을 겪고 있는 당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네. 이런 정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 재산 1위에 1위. 이 김동조가. 그리고 이 사람 경력에
그러니까 지금 연설 비서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내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이름으로 나가는 레터들 있죠. 뭐 최근에 이정재 배우한테 냈다던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해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치하하는 것처럼 그 편지를 쓰는데 이 사람이 대부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SNS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윤석열의 메시지가 빨간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띄어쓰기 틀리고 띄어쓰기 네. 틀리고 그렇지. 다 이 사람 작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연설 기록 비서관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화면으로 그 그림으로 나가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는 그 친구가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트레이더 하던 사람입니다. 주식. 연설하네 정말 연설해. 그런데 저 도슨트를 했다는 것도 되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봤을 때 내가 학위를 다 따보고 미술 쪽에 다 해보니까 야 이거 학위 없어도 다 되더라. 그러니까 도슨트를 하는데도 이쪽에 학위나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시키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그분은 학위를 마구 창출하셨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김동조는 근데- 관련이 없다고. 근데 지금 이 김동조의 외가 측 가족회사가 한국제강이야. 엄청 큰 회사잖아요. 여기 비상장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서 증여세를 부과받았던 것이 확인된 사건. 그러니까 차명 계좌로 장난치다가 증여세 안 내려고 꼼수 부렸다가 지금 잡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근데 그 재산 아까 전체 재산 중에 116억이 주식이 주식. 저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김건희와의 만남도 그렇고 이 사람이 주식 트레이더로 굉장히 김동조 마켓인가 하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트위터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을 법한 인연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끌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주기 위해서 뜬금없이 연설기록 비서관을 시켜서 이 사단을 내는 거 아닌가. 이것도 사적 인연이라는 거죠. 그렇죠. 능력도 안 되는 남들이. 알고 봤더니 걔네들은 그냥 기득권. 한동훈 역시 기득권이고 김동조 역시 기득권이고 돈 많은 자들이 그렇게 카르텔 만들어서 능력도 없는 놈들이 어떻게든지 탈세라도 해서 세금 덜 내볼까 하는 일단은 이면들. 재산들을 보면 지금 기함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재용이나 김동조나 이런 사람들이 뭘 잘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랜덤으로 잘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를 잘 만난 거죠. 태어나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태어나봤더니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들이 벌어들인 재산이라는 게 상당 부분 탈법 불법한 것들이 많아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 돈독이 오른 자들 이야기고요. 자, 다음 위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경실련이 발표한 것 중에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이 32억이라며 평균 재산이 하도 윤석열이 이번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부풀려 나가지고 32억이라고 하니까 에게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지금 국회 사이트 가갖고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 재산 현황 한번 보세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했던 국회의원들은 마이너스도 있고요. 한 4억, 5억 정도가 아파트가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정도지 32억이 평균 재산이야. 이거 놀랄 노짜임. 이게 32억이 국민의 8배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 평균 재산의 8배. 그러면 국민 평균 재산 얼마예요? 금방 나오지? 4억이요, 4억. 이렇게 많아? 우리 국민들 평균 재산에서 그 기자회견하는 그 장면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그 대부분 답이 다 들어있거든. 여기 선피켓에 장차관 평균 재산 32.6억, 국민 대비 8배. 장차관 부동산 21.3억, 국민 대비 5.5배. 임대 의심 장차관 16명, 다주택자 7명, 비주거 건물 5명, 대지 보유 4명, 주식 3천만 원 이상 장차관도 16명, 부동산 과다 보유 임대 의심 16명은 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써 있으면은 모든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헤드라인 효과가 있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가 누구일까? 저번에 한번 청문회 이전에 우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1위 누구 이종호,
이 아들이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죠. 아들이 서울대에서 그 논문 썼는데 그게 다 표절로 판정됐던. 아유, 그런 놈들이 한둘이었어요. 누군지 기억도 안 나네 이제. 그 이종호가 160억. 한 년만 기억나. 160억. 160억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자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위가 법무부 차관인 이노공 64.2억. 3위가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59.8억.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56억. 조영만 문체부 제2차관 51.2억. 이렇게. 아, 네. 이종호는 반도체 그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윤석열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여기서는 포함이 된다고 하면 2위죠. 70억이니까. 지금 이 상태. 장차관 재산 상위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 장차관 부동산 재산 한번 볼게요. 이건 전체 재산이었고. 부동산으로 가니까 좀 순위가 달라져요. 1위가 이노공이에요. 야. 법무부 차관. 2위가 한동훈이에요. 법무부 장관. 그 다음 밑으로 쭉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에 단위 세실 필요 없어요. 63억, 53억. 이게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46억 이런 식이에요. 부동산을 이만큼 많이 갖고 있다는. 이노공은 열심히 카풀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모으고. 야, 다들 이렇게 벌 때 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또 정권마다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아, 그냥 야당도 꼭 재산이 많아야 된다 그런 없어도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만드는 건 맞는데 없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왜 지난 정부처럼 누구 집 2채 있다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한 채 팔게 만들고 이런 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싸우려면은 총알이 있어야 싸우는 것처럼 좀 그런 면도 있는. 아니 문제는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자를 질투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의 기득권들이 부자가 될 때는 불법을 동반합니다. 아까 그래서 최은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린 거예요. 저 부동산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많이 갔을까. 부동산만 50억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현금만, 윤석열 부인은 현금만 50억 넘게 갖고 있잖아요.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된 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부자에서 질투를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자들은 그 기득권으로서 서로 지켜주면서 어디 군수 하나만 알아도 시장 하나만 알아도 형질 변경 자유롭게 해주면서 돈 벌게 해주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저 재산 많은 애들 있죠. 자수성가해서 돈 번 애들 아니에요. 부자 기득권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재산이죠. 그걸. 그렇죠.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진 카르텔 안에서 그렇게 해먹다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성남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해먹는 고리가 끊겨버리면 걔네들이 봤을 때 배신자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그렇죠. 거고. 걔네들이 봤을 때 쟤는 왜 저래? 쟤는 우리의 룰을 몰라. 야, 너도 변호사고 너도 시장 정도 됐으면 우리의 룰을 지켜줘. 법대로 하려고 그러네? 넌 배신자야. 조국 장관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엘리트들의 카르텔. 나는 좀 배웠고, 나는 좋은 데 결혼했고, 나는 사자 직업 달고 있고, 나는 고위 공무원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동조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동조되면서 그냥 뭐 자기 사면 거래하고 이런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그게 합법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도 없기 때문에 밖에다가 거짓말하기도 쉬워요. 왜? 나는 불법이긴 한데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 맞아, 그런 식이야. 우리 옆집 순이도 했고 우리 윗집에 사는 누구도 했어.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야, 안 했어. 난 몰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돈 세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가 바뀌길 바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부럽다. 어디 로비 어디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디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하는데 온갖 특혜를 다 받아가지고 돈 벌어들이고 동업자들은 감옥에 쳐넣는 짓을 하고 누구의 힘을 빌려갖고 주가 조작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 허위 경력과 이력으로 막 대학 교수식하고 박사까지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회가 그걸 용납하니까 최고 권력까지 올라가 버린 사건, 이게 윤석열 사태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대선 때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려고 해라. 부자냐 명예냐.
근데 불법으로 부자가 된 자들이 이제 대통령직까지 갖고 있다는 거. 우리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을 보유한 장차관 중에 임대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이 됐어. 이거 불법이거든요. 내가 재산을 갖고 있어요. 요거를 임대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면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장차관은 안 돼요? 아니, 모든 공무원이. 아, 그래요? 국가 공무원은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들은 특히나 더. 근데 임대협회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면 그게 불법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16명 발견된 거. 그게 잘못하면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아파트 같은 거를 회사들이 구입을 해요. 그 아파트 내에 불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고위 검사나 고위 판사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 임대를 안 받아요. 나중에 현금을 받았다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디 구청이나 동사무소 다니시면서 박봉이다 보니까 부인 명의로 치킨집을 하시는 것 정도는 이해하죠, 국민들이.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배달도 직접 하시고 그런 것 정도를 겸직 금지 뭐 영리 금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얘네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그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말도 여지없이 여러분들의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 청기광장으로 나오십시오. 외치지 않으면 저들은 계속해서 저짓을 할 거예요. 이번 주 캐치플레이즈는 이겁니다. 김건희 논문 같은 필체로 보이는 사람 다 모여라. 그럼 또 엄청 모이겠네요. 잠깐만, 교육부 공무원들도 나가야 되잖아 여기. 지금 행사는 5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1시간 전에 사람들 모여 있어요. 사전 행사하고 그러는데 본 행사를 5시 하는 건데 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22일 날 엄청 큰 이벤트가 있긴 한데 아무도 안 나가다가 갑자기 22일 날 모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민중은 매주 커지네? 20일은 얼마나 많이 모일까? 하는 그 기대치로 거기에 몰아가기이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오셔야 된다고 봐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주 오시는 인파의 숫자가 2배씩, 3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나오시면요. 22일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실 것 같네요. 지난주에 엄청나게 나오셨더만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기록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배씩 늘어나면요. 한번 봅시다. 되게 쉬운 거야. 처음에 할 때 1000명 나왔어요. 16일이면 끝나요. 처음에 나와서 1000명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2배가 모이는 거야. 그럼 2000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주에 2배가 모이니까 4000명이 되는 거예요. 8시 지나면 102만 4천 명. 그만 있어봐. 나서지 말아봐.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중간에 갠세하지 마. 끼어들지 마시고. 그래 8000명이 됐어요. 8000명이 2배가 나오니까 16,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임진님이 한번 계산해 주세요. 32,000명. 이고 64,000이고 네. 그 다음부터는 120. 2배가 4배가 되고 8배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빵 터지면서 확 나옵니다. 근데 22일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0만 모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박근혜 탄핵 때도 내가 알고 있기에 정확하게 100만 모인 게 한 번밖에 없었어요. 심리적으로 100만이라고 얘기한 것이. 100만이 모이면 어느 정도냐면 광화문 광장에 가득 채우면 30만이에요. 그럼 조국 집회 때 더 많이 나왔나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해드릴게. 그건 참긴 좀 힘든데 다 재보진 않았지만 광화문 광장에 꽉 채우면 30만이고 시청 광장까지 채우고 저기 있잖아요. 저기 남대문 앞에까지 채워야 100만입니다. 이게 광화문을 꽉 찬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이 모이잖아요. 10만이 모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시청 광장 그 주변이 상당히 꽉 차면 정도 경도가 10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명 모여도 우리가 청기광장에 5만 명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100만 이거는 100만 정도 되려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5만 명만 모여도 여러분들 보기에 사람 어마어마하게 왔다고 느끼실 거예요. 22일에 지방에서도 버스 대절해서 오신다고 하니까요. 버스 대절에 되는 거는 저희가 또 같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1000명 모이는 집회도 잘 안 생겨요. 진짜로. 일본은 1000명 모이면 주요 신문 일면에 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이 모이면 총기 폭동이 일어났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겐세이라고 한 점 사과드리고요. 근데 웃기려고 한 말이었는데 아차 속으로 생각해서 바로 말을 바꿨잖아요. 방해하지 말라고. 한글날입니다. 자, 이번 주도 끝났고요. 새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녹화가 하나 있어. 다음 주에 보여드릴 녹화가 하나 있는데 그건 다른 방송이고. 자, 어쨌건 공식적인 생방송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이고 또 주말에 나갈 방송들이 있고요. 이번에 이해찬 대표 인터뷰한 거는 파일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공개로 했다가 주말에 내드리도록 할 텐데 겁나게 재밌거든요. 이해찬 대표를 그렇게 다루는 사람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나가는 거 꼭 보시고. 자, 새날은 지금 아까 구독자 점검 마지막으로 해야죠. 68.6만 명이 된 거죠. 이제 68.7, 68.8 하다 보면은 70만 곧 되겠네요. 지금까지 새날 구독자가 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쩌다 빈정상해가지고 빼신 분들께는 돌아오시란 말씀드리고. 자, 새날 물러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고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